안녕하세요. 신장식 의원입니다. 예. 네. 아니, 또 이렇게 국회에서 오랜만에 네, 뵙게 그러네요. 되네요. 예. 예. 오찬은 하셨습니까? 오찬이랄 게 아니라 저희 의원회관 응. 구내식당에서 먹고 왔습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12시 예. 40분까지 오시려면 오라면서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냉면 먹고 싶었는데 더워서. 제가 냉면 사드릴게요. 다음에 우리 예. 시원하게 냉면 합시다. 네네. 의원님 어제 활약이 대단하셨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와, 신장식밖에 안 보인다. 아유, 이런 무슨 평가들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죠. 아니, 밤 12시까지 예. 많은 의원님들이 네. 필요한 역할들을 다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또 많은 질의가 있었고 운영위원회였죠. 네네. 운영위원회였죠. 예.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의미 있는 답변들도 나왔고 의미 있는 질의도 좀 있었죠. 예. 특히 김태효 음. 그 2차장을 향해서 쏟아낸 질문과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의원님의 변화무쌍한 이런 턱게임과 문제 제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사실 질문을 많이 여러 측면에서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신원식 장관과 국방부 장관 겸 안보실장 현재 네. 뭐 중간에 자기가 답변하겠다고 하고 네,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네요. 문제 있어요. 문제 근데 있어요. 이 정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권익위원장 겸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뭐 이런 식이었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는 국방부 장관 겸임 안보실장이에요. 야. 이건 후보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마지막에 신원식 예. 장관에게 예. 물었던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발끈하시던데 네. 신원식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모가지를 따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붕짜자 붕짜. 그다음에 5.16 기가 군사 쿠데타나 1.12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 목을 따자고 했냐. 네네. 본인의 생각하는 안보 정책이나 안보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냐. 네. 그렇다고 해요. 뭐가 다르대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안보관이 동일하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분은 네. 사실은 지금 국방부 장관, 군과 네. 안보실장,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대통령 가까이 두면 안 되죠. 대통령을 또 어떻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은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책의 차이가 있어. 정책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어. 예. 그러면 목 딸 거예요? 쿠데타 할 거예요? 아유, 이런 분들은 예.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 판단과 공적인 업무 사이에서 네. 간격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공적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개인적인 주관적인 자기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게 맞죠. 네네. 이 사람은 위험한 분이에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당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거에 맞지 않으면.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하니까 막 억갑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그 공직자들의 품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말해서는 안 되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국민 왕짜증, 국민 짜증을 유발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만 모아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다 확인을 했어요. 지금 왜 썰물이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했는지 다 홀딱 벗고 수영하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기에 홀딱 벗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드러났어요.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도 거두절미하고 뉴라이트냐 그렇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뉴라이트가 이런 것에서 이렇게 가는 코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저도 이제 도상 훈련을 다 했죠. 아니라고 할 경우, 그렇다고 할 경우 어떻게 다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아니라고 할 경우 또 그렇고 이제 그렇다고 할 경우도 이제 2007년에 뉴라이트 지식인 백인 선언에 이름을 올리셨으니까. 백인 선언, 김태효. 그래서 이제 그 PPT를 준비를 해서 보여줬고. 근데 뉴라이트 그때는 뉴라이트고 지금은 아니냐. 그랬더니 그냥 그때는 이름만 올렸다. 왜 이름만 올렸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는 젊고 혁신적이고 그런 젊은 보수. 아니에요. 그때 뉴라이트 백인 선언 제가 취재했었어요. 네네. 젊고 혁신적인 그런 거 아니고요.
무조건 그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그 진보적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반기 들고, 그리고 그때도 문제됐던 게 친일 사관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지금까지도 계속 그 친일 사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부정하거나 부인하려고 하면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서운합니다. 거의 신지호 씨도 있고. 아이, 맞습니다. 뭐 꽤 전 이름 다 찾아봤거든요. 네. 꽤 여러 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래서 다 뉴라이트로, 저는 뉴라이트의 핵심이 네.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910년 등 한일 관계에서의 그 조약의 법적인 성격,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딱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거든요. 네. 근데 식민지 근대화론에 찬성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때 했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저는 놀라운, 어제 김태호 차장하고 네. 질의응답을 하면서 원래 7분인데 조금 더 해서 한 8분 남짓을 하면서 가장 제가 주목했던 대목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소위 그분 논문에 네. 일본이 자위대만 가지고 있고 교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건 이상하다. 라는 논문 글귀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이거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럼 보통 국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다, 일본도. 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지, 뭐 다 보통 국가 아니야? 보통 국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 안 돼요.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전후 헌법이라는 게 평화 헌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하면 안 된다. 안 되는 나라.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침략 국가로서 전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평화 헌법을 지켜온 것이 일본의 합의였어요. 국가적 그렇습니다. 합의. 근데 아베, 나카소네, 등등등, 특히 아베가 흔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헌법 개정, 군국주의를 부활하고 보통 국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침략 국가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안보 차장이 보통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한 거예요. 그분 중일마잖아요. 네. 중일마도 이게 2015년에 이미 그 조선일보에 한번 썼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인데 일본인들의 마음은 뭐냐?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다.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줄 알았지만 저는 거기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말하자면 한반도 유사시 개입, 그 일본의 개입. 파병. 근데 그게 자위대 파병이 아니라 미군의 후방 기지가 된다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변명할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 보통 국가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낼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는 일본 아베 기시다 등의 극우 정치인들이 지금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고 침략 국가, 침략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찬성하시는 거냐? 왜 답변을 못해요? 그건 답변을 못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보통 국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도 그렇고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씨의 그 발언 내용도 그렇고 이게 용감한 건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저는 이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딱 짚어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제가 이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 즉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다라고 써 있는 게 한일 기본조약 65년 소위 청구권 협정이라고 얘기하는 65년 한일 기본조약 2조거든요. 이 해석을 물어봤어요. 이미 무효에서 이미가 뭘 의미하냐? 왜냐하면 이 이미를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그러니까 모든 조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한테 칼을 들고 안방을 뺏긴 적은 있지만 이 집안의 가장이 우리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내 식솔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임의 무효를 1945년부터 무효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항복하고 나갔을 때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1910년에 일산의약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대한제국이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45년까지는 합법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따라서 얘기입니다. 그때 강제징용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일하러 돈 벌러 간 거고 아이고야.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게 일본 정부의 이 태도거든요. 극우의 태도를 극우의 그대로.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의무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네. 김태효 차장이 자기 처음 보는 문서라고 그러는 이게 무슨 문서입니까?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게 뻔뻔하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 네.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약간 저 신장식이 덫을 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나? 하니까 방어를 실드를 미리 이제 입구 컷을 하려고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황당하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 1차장이 1965년 더군다나 국제정치학자예요. 정치학자예요. 그 양반. 성균관대 서강대 정외과 출신의 성균관대 교수 출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약 자체를 모른다. 말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이들도 다 아는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지금 시험 나와요. 준비하는 애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군대 해산, 1910년 한일합방, 한일 병탄 이게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창의군을 조직해서 저항했고 항일 투쟁이 있었고 그때 얼마나 많은 의병들이 전부 다 나가서 싸웠던 건데 그 역사의 기록을 다 무의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보면 보면 김영석, 김문수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기가 막혀요.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저는 김태효 차장이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를 리 없고 낙하손의 산까지 타신 분이고 일본 극우나 이런 쪽에서는 차세대 한국 지도자 1위 뭐 이렇게 꼽으신 손꼽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학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논문도 쓰고 했던 분들이 그것까지 찾아내서 문제 제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당황한 거예요. 신장식 의원이 그것까지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걸 어떻게 찾았지? 이렇게 2007년 백인선언, 뉴라이트 백인선언, 그 다음에 논문. 의원님 근데 진짜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시네요. 다 샅샅들이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팩트에 기반한 비판과 그러니까 공방을 못하는 거네 저쪽이. 못하죠. 할 말이 없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원합의체 2018년 또 2012년에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히 2018년에 나온 판결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조약 2조 아까 얘기했던 한일 기본조약 2조에서 당초부터 무효다. 그리고 청구권 협상에서 부속 협상 서류들이 문서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15년 16년 지나면서 그때 공개가 됐어요. 65년 이후에 2015년이니까 40년인가 몇 년 지나면 이제 풀렸거든요. 그 청구권 협상의 부속 문서들이 쭉 나오면서 법원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 부속 문서까지를 다 보고 이건 당초부터 무효가 맞다. 당초부터 무효다. 대법원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당초부터 무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3자 변제안을 내온다는 것은 결국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들 무시하는 거냐 했더니 존중한대. 아니 제3자 변제안을 나오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모순적인 행위다.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그랬더니 또 존중한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존중이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느냐. 이건 존중이 아니라 대법원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한 건데요. 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정말 모른대요? 모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두 부류라고 보는데 김태효 처장 같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확신범이죠. 사상범?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 신념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신념상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퍼뜨리는 게 지적 선민의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일 종족주의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고 우리만이 지식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다 라면서 막 전파를 오랫동안 MB 정부 전후해가지고 쫙 했잖아요. 서울대 이영훈 교수부터. 그러고 나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빤스를 벗고 수영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아우 창피해. 부끄러워라.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는 김영석 관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지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지금 이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1965년, 1945년, 1910년, 1905년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일관되게 그런 행동을 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아크로비스타 친구, 술친구, 술친구. 그 다음에 존경하는 특수부 검사, 김태호 씨 그 아버님이 특수부 검사, 그렇죠. 그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아버지 검사는 훌륭했대요. 뭐 여튼 특수부 김태호 검사. 차장 아버지는 훌륭한 검사였다라고. 특수부 검사 선배 아들. 그런데다가 아크로비스타 친구. 그 권인숙 그 사건 때 그 자료를 일체를 가지고 당시 신부님들 찾아가서 이거 훌륭하신 분이네. 아버지는 그래서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호부의 얘기들을 견자구나. 얘기를 합니다. 저 욕한 거 아닙니다. 호부 견자.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제 운영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2부속실은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뭐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만 늘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만 늘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죠. 정말로.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매우 위중한 장면을 국민들께서 날마다 목도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그래도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 여러 가지가 통과가 되는데, 오늘 본회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 올라오는 게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25개인지 뭐 10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몰 법안들이 있습니다. 일몰 법안들 빨리 지금 통과 안 하면 그냥 법이 사장되는 없어지는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법인데 몇 월 며칠까지만 작동한다라고 하는 일몰 법안들 연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민생 법안들이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것들을 일단 처리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예비군 정신이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또 의원님 또 만나뵐 날이니까요.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세상에 훅훅 갑니다. 훅훅 가. 맞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썰물이 됐고요. 누가 빤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바에 깔끔하게 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가는 그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또 정치가 뭐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야당은 회의가 열리고 국회가 돌아가고 여기에서 정부 관료들을 향해서 묻고 따지고 하는 이 국회장을 저의 전투의 장이다. 그리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 신장식에게 응원해 주시고 후원금 후원금 부족해요? 여러분 후원금 처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내일 아침에 스튜디오에서 후원금 계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팍팍. 콩나물도 팍팍, 후원금도 팍팍.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